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 과학 인터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미국 UCLA의 로멜라 랩의 로봇 연구를 하고 계신 데니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작년에 안될과학 출연을 해주셨죠. 24년도가 맞나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교수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 연구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요. 지난번에 안될 과학 나왔을 때 아르테미스 저희 휴머노id 로봇 말씀드렸었죠. 그때 로보컵이라는 로봇 축구대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작년에 저희가 우승했습니다. 우와! 2024년은 네덜란드 아인호븐에서 열렸어요. 결승전은 디펜딩 챔피언 팀 림브로, 아주 잘하는 독일 팀이죠. 결승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아르테미스 업그레이드 버전 2대를 갖고 왔는데요. 네. 자, 보시면은 아르테미스가 훨씬 똑똑해지죠. 그리고 빨라지기도 하고요. 힘도 셉니다. 몸도 그냥 뻥뻥 잘 차요. 우와! 네, 아직 사실 갈 길이 먼 게, 이 로봇들이 뭐 축구는 잘하더라도 상대편 팀이 아주 인텔리전하지 않으면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상대편 로봇이 저희 로봇을 발을 자주 밟아요. 그래서 발을 밟은 저희 로봇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꽤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저희 발을 밟으면서 로봇이 그냥 넘어지네요. 완전히 이럴 때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 아르테미스의 속도를 보세요. 그냥 완전 무자자랑 막 달려갑니다. 야! 그래서 로봇컵 역사상 가장 힘도 세고 가장 빠른 그런 로봇이죠. 와, 저거 진짜 저쪽 끝에서 차도 그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골이 이제 들어왔는데 골키퍼가 이제 막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도 실수를 하죠. 로봇도 실수를 해요. 골키퍼 막으려고 그러다가 무진 뭐 자살골을 먹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실수해서 배우죠. 그래서 아마 로봇들도 실수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골키퍼가 여기서 다시 거두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잘 보세요. 이제 상대편 팀 골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아르테미스가 보고서 우다다다 막 뛰어갑니다. 막 막으려고 막 뛰어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돌아서, 자, 아르테미스가 머리를 잘 보세요. 두방거리면서 공을 갖다가 걷어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볼로 보다가 이제 빈자리가 있으니까 로봇이 후다닥 가고 골을 넣으려고 끝까지 가죠. 야, 엄청 빨리 가네요. 자, 다시 한번 모든 게 그렇죠.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조종이 아니고 로봇이 골로 그냥 차는데, 아이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봇이 나 안 되겠어, 네가 맡아서 해서 2호기가 대신 나와서 이 피니싱 하죠. 그래서 2호기가 와서 골을 넣느냐 하다가 각이 없는데. 이게 동영상도 재밌는데 진짜로 보면 훨씬 신나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대1인데 여기서 저희가 결승전에서 우승해서 저희 팀이 이번에 로보컵에서 또 다시 우승해서 이번이 6번째 우승이죠. 그래서 로보컵에서는 6번째로 우승했습니다. 6번이나 우승을 하셨네요. 내년 로보컵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네, 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인천에서 열려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저희도 한번 구경 갈 수 있으면은 꼭 구경 가서 또 이제 저희도 촬영도 하고 응원하러 오셔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로멜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꽤 인기가 있는 영상이더라고. 조회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20년 동안 개발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저희 연구소가 사실 휴머노이드 연구만 지난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 개발한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를 정리해서 올렸는데 그게 막 바이럴로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휴머노이드 로봇을 20년이나 벌써 해오셨네요. 지난 20년 동안 연구를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게 조금 있으실까요? 항상 할 때마다 새로운 어컴플리시가 있어서 안 되던 게 되고, 그래서 많이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요즘에는 조금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했고 아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영화 쪽으로 좀 합니다. 영화? 헐리우드 영화 쪽으로. 아, 예. 제가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보고서 로봇 공학자의 꿈을 꾸기로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공상과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버지니아 텍에서 교수로 있다 이제 LA로 온 지 벌써 11년이 됐어요. 근데 LA 그러면 헐리우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영화 산업하고 로봇 쪽을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들, 영화 제작자들, 프로듀서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오! 디니스 빌네브. 하고 저쪽은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는 존 파브로,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마크 해밀런 아시죠? 저기 루크 스카이워커, 영화 감독들을 굉장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로봇들을 보여주면요, 막 로봇이 뛰어 걷는 거 보면 와 너무 좋아요. 근데 모두 다 100%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Dr. Hong, this is fantastic. But 하지만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100% 딱지 먹었어요. 우리 저기 특수효과 그냥 CGI로 다 하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고 100% 딱지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2년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루소 브라더스, 유소 형제 저기 어벤져스 인피니티 맞아요. 워하고 엔드게임 감독하고 요즘 완전 뜨는 감독이죠. 그래서 루소 브라더스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루소 브라더스 똑같은 얘기예요. 어우 이거 야 홍 박사님 이거 저거 대단한데 우리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 CGI로 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그러면은 영화는 CGI로 만드시는데 영화가 나올 때 시사회 레드 카펫에서 영화 중에 나온 로봇이 진짜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화를 하기로 했냐면은 Electric State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그래픽 노벨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영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인데 이거는 저 예고편이에요. 이건 유튜브처럼 나오는데 1990년에 그 당시 이제 로봇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인간과 로봇이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인간이 승리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얘기인데 여기 극 중에 나오는 로봇 주인공 로봇이 킷 코스모라는 로봇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킷 코스모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개발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 킷 코스모 로봇을 만들었는데 안에 이제 내부 같은 것도 보이고요.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막 곧 영화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 데니슨 교수님 그 랩에 가면은 이제 볼 수 있었던 그 로봇이네요. 네, 맞죠. 그쵸. 그때 봤던 머리 이렇게 큰 노랗게 생긴 맞아요. 그 로봇입니다. 네. 예. 아, 기대가 됩니다. 아주 재밌는 로봇인데 손도 움직이고 뭐 걸어다니고 걷는간에 1초에 1m씩 걸어다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익스프레시브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 표현도 해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연기하는 로봇으로 만든 새로운 종류의 로봇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재밌는 걸 조금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로봇 프로젝트하고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뭐 재난구조 로봇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물건을 짓는다든가 문을 열다든가 이걸 돌린다든가 그럴 적에 이제 보통 개발할 적에 이걸 가장 빨리 하거나 가장 에너지를 적게 들게 움직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연기를 하는 거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쓰이는 이 로봇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expressive 이런 감정을 표출해야 되고 극 중에 나와 있는 진짜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나타내냐 해서 그런 건 사실 이렇게 수치화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성격이 다른 그런 프로젝트예요. 기존의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 목적으로 새로운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성능을 개발을 한다든지 하지만 지금 이번에 영화에 사용되는 시사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로봇은 영화 속에서 내재되어 있던 그 감정들을 진짜 세계에서 그 감정들을 표출하는 그런 장면들을 구현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모션 캡처 있잖아요. 사람이 액터가 이런 게 마커를 해갖고 카메라로 이제 연기를 하면 그 모션을 캡처해서 CGI를 만드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모션을 갖다가 CGI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진짜 물리적인 로봇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액터의 질량, 키, 몸무게, 무게중심하고 로봇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똑같은 모션을 갖다 플레이백하면 로봇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액터가 움직이는 그 모션을 캡처해서 어떤 식으로 실시간으로 변환해서 로봇에 적용시켜서 로봇이 안정하게 움직이냐 그런 연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안델 과학에서 이제 아르테미스가 걷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걸 조금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무게 중심이 아래가 아니고 위에 있어야 되고 다리로 가면 얇아져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로봇을 저희가 설계할 때는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물리적인 법칙을 갖다가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그거에 대해 맞춰야 설계해야지 잘 가야 되는데 이 로봇은요 보셨다시피 머리가 엄청 커요. 이만해요 머리가. 제가 이만해요, 지금 머리가 그 이만하고.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한가? 정말로 걸어 다니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발도 이만큼 크고 몸은 이렇게 작고 만일 저희가 진짜로 사용할 로봇을 개발하면 이렇게 절대로 설계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디자인한 로봇을 걷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모양은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저희한테 주면은 그걸 갖다 진짜로 로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챌린지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원래 로봇 공학자들은 절대 이런 로봇을 만들지를 않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온다든지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니면 SF 매니아들한테는 또 그런 스타일의 로봇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로봇들이 현실 세계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도전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만약에 구현이 네. 된다면은 되게 큰 사람들한테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영화 촬영할 때 그 스튜디오고요. 모션이 진짜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우와. 모션이 극 중에 나온 그 캐릭터의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벌써 이제 약간 트레일러 촬영이라든지 이제 실제 촬영도
인터뷰처럼 참여를 했군요. 네, 그것도 했고 사실은 이 영화가 이제 곧 나올 텐데 리슛을 몇 개 했어요. 리슛에 이제 저희 로봇도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 영화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고 원래 만든 거는 영화용이 아니고 영화는 CGI로 하고 그 이외의 걸로 쓰기로 했는데 영화 촬영에도 쓰긴 썼습니다. 커미컨 아시죠? 커미컨에 저희가 이거 그럼요. 가지고 뭐 뉴욕에도 가고 이태리도 가고 런던도 가고 세계를 막 갖고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이제 액터가 움직이는 것 같다 어떻게 느낌을 어떻게 캡처하는가 이런 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실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움직이고 막 우리 엔지니어들은요, 지난 100년 이상 동안 해왔던 게 뭐냐면은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의 피직스, 뭐 질량, 무게,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그 캐릭터라이즈 해갖고 제어를 하는 거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비행기가 나르고, 뭐 스포츠가 돌아다니고, 로봇이 움직이는 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가 뜨기 시작했어요? AI, Reinforcement Learning, 그렇죠. Machine Learning이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주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나는 수학 아무것도 몰라, 물리 아무것도 몰라. 이런 거 모르더라도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 갖다 막 그냥 집어넣으면서 학습을 시키면은 이 로봇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킷 커스모 머리가 이만하고 정말로 걷기 움직이기 하기 힘든 이 로봇을 걷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수학적인 물리적인 공식으로 하는 제어를 모델 베이스로 하는데 모델 베이스라는 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서 우리 연구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저희 연구소를 갖다가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로봇이 두 대가 있거든요. 팀 A는 model based, NPC control. 그러니까 우리 아르티미스는 그런 수학적인 물리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NPC model based control이고요. 또 다른 팀 하나는 learning based, reinforcement learning.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동작시키면서 시뮬레이션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학습을 시켜서 learning based로 하고 있고요. 다른 팀 B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오던 model based 제어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과연 이 learning based하고 NPC 방식 뭐를 누가 이길 것이냐 두 가지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똑같은 종류의 로봇 한 대씩을 갖다가 지금 제어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원래 의도했던 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것을 하면서 배울 수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가 아마 데니슨 교수님한테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건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로봇을 영화 촬영에 사용하려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봇을 가지고 이제 시연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하다가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뭐 컴퓨터 재부팅도 하고 뭐 나사도 이렇게 뭐 조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 프랫, 밀리 바비 브라운, 스테인리 투치 이제 A+급 배우들만 나오는 이런 영화는요 잘 모르겠지만 분당 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시간이 금해요. 영화 감독이 액션 그러면은 로봇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컴퓨터 다시 재부팅 할게요. 타임. 이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액션 하면은 로봇이 그 자리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런 거는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거였고요. 액션에서 이제 액터가 이렇게 연기를 했다가 팍 해서 감독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좀 바꿔서 해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을 갖다 만약 저희가 미리 모션을 프리 프로그램 해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런 어떻게 어답트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도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기도 하고요. 요 로봇이 이런 톡쇼 같은 것도 나갈 거예요. 뭐 지미 팰런, 뭐 레이트 나이트 쇼 그런 톡쇼 같은 거 나가면은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막 소통해야 되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별거 아닌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로봇은 뭐 간단한 건 블루투스 어떤 거는 와이파이를 쓰는데 이런 정말 큰 커미컨 같은 이벤트에서는 이 와이어리스 시그널 때문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low frequency 새로운 밴드를 사용해서 멀리서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통신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요. 골치 아픈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로봇이 또 몸체는 엄청 작으니까 그 작은 몸 안에 배터리도 넣어야죠, 컴퓨터도 넣어야 되죠, 센서도 넣어야죠, 패키징도 시작해갖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좀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헐리우드 스타들이랑 같이 이런 큰 이벤트도 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야, 학생들한테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들도 배울 수 있었겠네요. 네네. 그리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런 해결할 문제들이 많은 걸 저희 좋아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도전할 수 있는 연구 과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잘 걷고 잘 작동을 하게끔 하드웨어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걸 중심을 뒀다면, 이번에는 움직이기 힘들고 걷기도 하기 힘든 그런 하드웨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할 것인가는 좀 다른 쪽 어프로치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위한 값진 기회를 줬죠. 보통 연구기회뿐만 아니라 이제 헐리우드 스타와 또 유명한 감독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여서 또 학생들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봐야죠. 영화가 흥행하면 뭔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생길 거고, 영화가 흥행 안 하면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재밌는 프로젝트 생기면은 저희 안 될 거 하게도 꼭 좀 알려주세요, 미리미리. 네네, 그러죠. 네. 그리고 교수님이 홍씨시다 보니까 홍길동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만 해도 지금 로멜라 랩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오늘은 서울 코엑스에 계신다고 그러고 어디 뭐 서울 메타에 계신다고 그러고, 그럼 서울에 오셨나 그래서 연락해봐야지 그랬더니 샹하이 중국에 가셨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은 홍길동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즘 중국 휴머노이드, 중국 로봇 시장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요? 중국 뭐 장난 아닙니다. 뭐 중국이 뭐 항상 다른 것도 잘해왔는데 휴머노이드 쪽에 좀 엄청 난리가 났어요. 상해에 갔다 온 이유는 뭐냐면은 200대가 넘는 휴머노이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휴머노이드 훈련 센터가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게 200 많이 대요?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진짜인가 그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상해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갖고 봤는데, 보니까 상해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 센터인데, 로봇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뭐 작동하는 게 아니고, 로봇을 머신 러닝, 이제 요즘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편의점처럼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뭐 리스토킹도 하고, 자동차 공장처럼 만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을 이렇게 뭐 한다든가, 혹은 이쪽은 원자력 발전소처럼 만들어서 이런 연료봉 같은 걸 뭐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람이 텔레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뽑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잘 봤고요. 간 김에 이제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도 많이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놀라고 왔습니다. 예. 놀라셨군요. 교수님도 로봇계 하면은 또 그 잔뼈가 굵었다고 그러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놀라셨네요.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가는데, 이제 CEO가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아르테미스랑 똑같은 메커니즘이라든가,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자랑스럽게 설명하다가, 속에서 아차 했는지, 하다가, 당황하면서, 데니슨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천천히 설명하는데, 우리가 카피한 것도 많고, 어떤 회사는 이제 액추에이터 테스팅하는 장치들이 이제 뒤에 쫙 있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가 개발했던 장치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고,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괜히 기분이 으쓱으쓱해져요. 맞아요. 네. 오히려 우리 걸 카피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선구자라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중국의 기술이 뭐 물론 지금 AI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산업 전반적으로, 과학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법 같은 게 필요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휴머노이드 그 분야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2, 3년 전서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봇 우리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서 물어봤어요. 그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이렇게 뜨냐 했더니, 중국 정부에서 막 돈을 엄청나게 붓는다는 거예요. 2년 반 전에 그 World Robotics Conference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컨퍼런스에 제가 기조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조연설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중국의 굉장히 고위급 장관 같은 분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중국말로 공식적으로 그때 표명을 했어요. The next big thing in China is humanoids. 지금 이제 중국의 가장 핵심 그거는 휴머노이드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부에서 돈을 막 그냥 쏟아부으니까 막 사방에서 우죽처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유럽에 있는 우리 연구소에 있는 기술들을 카피해서 그걸 만들다가, 지금은 전부 다 우리를 다 뛰어넘어서 더 훌륭한 로봇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왜 IEEE Humanoids Conference에서 로봇 대회에서 저희 로봇하고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결승에 붙어서 누가 가장 빨리 걷는 거에서 저희가 유니트리를 꺾고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걷는 로봇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니트리가 이제 우리 로봇을 능가하게 훨씬 빨리 걷는 로봇뿐만 아니고, 이제는 막 춤도 추고요, 덤블링도 하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 거를 지금 미리 다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희를 이제 능가했죠. 물론 학계하고
기업하고는 훨씬 다른 그거긴 하지만 경쟁은 사실 아니에요.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플랜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하지 않는 다른 방향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지금 그렇죠. 뭐 영화에서 나오는 식으로 하든가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 중에 있긴 한데 하여튼 중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로봇 자체를 잘 만듭니다. 이 로봇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고 해 당장 진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플랫폼이 있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요즘 나온 게 다 무선 조종하는 건데 그거 사서 사람이 무선 조종으로 뭐 설거지 시키고 무선 조종해서 뭐 공정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다 이제 AI를 입혀야 되는데 적어도 플랫폼 기술 쪽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AI라든가 그런 기술이 발전하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본 하이스트에서 만든 휴보, 오준호 교수님의 휴보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였죠. 옛날에는 앞서가는데 지금 당장 손을 놨지만 그만큼 저력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 중국의 휴머노 로봇이 뜨기 시작한 게 뭐 2년밖에 안 됐거든요. 2년 뭐 금방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도 그렇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에 있는 플랫폼을 사서 쓰더라도 거기에 얹히는 그런 physical AI 그런 쪽으로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은 중국을 훨씬 앞서는 그런 휴머노id 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뭐 A 로봇이라든지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진짜 많은 노력으로 진짜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거라고 아는데 역시 연구비하고 인재들이네요. 그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네, 이 조건이네요. 인재들은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열정 있고 눈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로봇 공학자들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로봇 연구를 하신 지 거의 20년 되셨잖아요.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 것 같으세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제가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휴머노이드이 내후년, 3년에 어떻게 될까요? 그 똑같은 질문했었으면은 정말 먼 미래라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걸 수익했으면 나는 정말 기쁘겠다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그 똑같은 질문하면 이 머신 러닝 그런 기술들이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는 게 갑자기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훨씬 빨리 앞당겨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컨서버티브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저 말고 다른 로봇 공학들하고 많이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특히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휴머노이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면 전부 다 뭐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이런 게 될 거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거기에 조금 되긴 됩니다. 되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빨리 될 것이냐는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 2, 3년 안에는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집에서 이런 휴머노 로봇이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고요. 제가 2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실생활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언가를 도와주는 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완전한 휴머노이드이 아니고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하면 사람의 형태, 몸, 다리, 팔, 몸체가 다리 로봇인데 어떤 경우엔 다리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 뭐 일할 거면은 상체는 휴머노이드고 하체는 뭐 바퀴를 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연구는 되는지 알고 하는 거는 연구가 아니에요. 그건 숙제예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도전하는 것 그게 연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게 모든 게 100%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더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도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좀 자꾸 이게 얼마큼 힘든가 하는 그런 거를 알게 되고 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언젠간 되겠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올 것 같지 않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등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처럼 학계에 네네. 계신 분들하고 그런 식으로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휴머노이드를 대하는 접근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학계에서 인더스트리 쪽으로 가는 거는 뭐 당연하죠. 정말 훌륭하게 연구를 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많이 배운 학생들이 졸업해서 지금 저희 졸업생들은요 너무 핫해요. 졸업하면 그냥 사방에서 가져가려고 난립니다. 테슬라에서 데리고 가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가죠. 피겨에서 갖고 가죠. 사실 지금 뜨는 웬만한 전 세계 모든 휴머노이드 회사에서는 다 저희 졸업생이 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영향을 그쪽으로 주고요. 기업 쪽에서 우리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사실 직접적인 건 없어요. 왜냐면 기업들에서 이거 연구하면 그걸 뭐 논문을 편찬하거나 그런 걸 이렇게 막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선 펀딩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저랑 이게 스케일이 다르죠. 특히 버스턴 다이내믹스 만든 로봇들 보면 정말 입이 와 벌을 주고 신기한 게 많잖아요. 그게 거꾸로 저한테 자극을 주고 인스피레이션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 역시 학계하고 산업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뭐 기술 발전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 먼저 그렇죠. 개발을 하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산업계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로보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네. 것에 어떤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때가 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로보컵이 유럽에서 열렸다가 아메리카에서 열렸다가 아시아에서 올라갔다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일본에서 열리고 뭐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중국에서 열리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게 됐죠. 그만큼 이 로보컵 이런 로봇 쪽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로멜라도 참여하시나요? 네, 근데 참여할 거면은 그냥 로봇 말고 우와 할 만한 정말 새로운 거, 정말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그때 선보이는 걸로 하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에 네. 관심이 있는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네네. 청년한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한번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뭐 메시지는 그 연령대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주는 거면은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공학자인데 수학을 싫어했던 게 좀 이상하죠. 수학을 되게 싫어했는데 로봇은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7살 때 영화 스타워즈 보면서 로봇 공작 꿈을 꿨죠.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로봇을 하기 위한 도구는 과학이고 과학을 하기 위한 언어는 수학이다. 다시 하면 나의 꿈인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과 수학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거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수학 별로 안 좋아요. 수학을 싫어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로봇에 대한 열정과 이런 창의력 가지고만은 취미로서의 로봇을 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취미로 하는 로봇을 벗어나 정말 세상을 바꾸는 로봇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수학과 과학에 대한 아주 단단한 이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도 듣기 싫은 걸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맞아요. 사실 그 공부하는 네. 시간이 인생의 큰 기간 동안에 비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짧을 수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 집중해서 맞습니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재미없죠. 힘들죠. 하지만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힘들고 그럴 때 why?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공부 왜 하지? 그거를 잊지 마세요. 나의 꿈이 로봇공학자,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어렵고 하기 힘든 이 수학 같은 것도 그걸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그걸 박차고 여러분 you can do it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여러분 네.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안될과학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과학 교육과 대중화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한마디만 딱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이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안될과학한테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굉장히 파푸lar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많은 정말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아주 큰 그런 위치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파워를 갖다가 긍정적이고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시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가 정말로 꿈이 많은 여러 학생들한테 그거를 전해주고 사람들한테 과학이 지루한 게 아니고 재밌는 거다. 과학과 공학이 정말로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야.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그런 지식과 그런 의미를 갖다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육자인 저한테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미션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될과학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교수님 그리고 로멜라랩의 학생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앞으로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 나오면은 또 한번 저희가 직접 랩미팅에 모시든지 이렇게 인터뷰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요. 언제든지. 네, 교수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안될과학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